안녕하세요. 8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늘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도 중요하다라고 하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층층자라고 하고요. 우리 1층, 2층이라고 하죠. 한 단계 위에 무언가가 올라섰을 때 층이 생긴다라고 하죠. 자, 층이라는 음은 여기에서 왔어요. 이 글자 우리 일찍 증자가 있죠? 그래서 이 글자에서 음이 온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글자가 주검시자잖아요. 근데 이 글자가 지포자라고 보기도 한다라고 해요. 옛날 사전에 보면 이 글자가 지포자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집으로 이렇게 가정해 봤을 때 우리 1층 집을 지어 놓죠. 그리고 나서 집을 또 위에다 올려요. 일찍이 지어진 1층 집에 또 하나의 집을 올리니까 2층이 된 거죠. 층이 생겼다라고 해서 층층자가 된 거고요. 그냥 이 글자를 만약에 주검시자로 본다라고 하면 옛날에는 전쟁이 많았죠. 전쟁을 치르면 사람들이 죽죠. 죽을 때 사람들요 한 켠에다가 모아놓고 쌓아놓잖아요. 일찍 죽은 사람이에요. 그 위에 죽은 사람을 포개놓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생겨요? 층이 생기는 거죠. 그런 의미의 층층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중승자예요. 그래서 중이 뭐예요? 스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승려 할 때 쓰이는 글자고요. 려자는 짱려자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승려 할 때 쓰이는 글자고요. 자, 다시 한번 중승자라고 했었죠. 승자라고 하는 음은 여기서 온 거죠. 이 글자가 일찍이 증자니까 여기서 증에서 승으로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찍이 이 사람은요. 속세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절로 간 거예요. 절로 가서 무엇이 됐어요? 네, 중이 된 거죠. 그래서 중승자가 되는 거고요. 이 글자는 중요 글자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글자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더 있다는 얘기겠죠.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모실 시자예요. 우리 임금님을 모셨던 남자 있죠? 남자 같지 않은 남자. 내시 할 때 쓰이는 글자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배웠던 절사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절에 가는 이유는요. 부처님을 모시러 가는 거죠. 그래서 모실 시자예요. 이 글자랑 유사한 글자가 하나 있죠. 자, 이 글자 무슨 글자라고 했었죠? 기다릴 대자라고 했었죠. 사람들이 절에 가서 부처님에게 불공을 드리려면 차례를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기다릴 대자라고 했어요. 자, 여기는 사람이니까 사람이 절에 가는 이유는 부처님을 모시러 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런 의미의 모실 시자고요.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 우리가 부수 시간에도 배웠어요. 화살 시자죠. 자, 요걸 사람으로 보고 이것을 큰 대자라고 본다면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전에 뭘 잘 쏴야 됐어요? 활을 잘 쏴야 됐어요. 그런 의미의 화살 시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림상으로도 이런 화살의 모양에서 온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가볼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이스 한자 동영상 강의를 통해 배우는 글자들은 다 중요한 글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제가 정해주는 그런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글자들은 반드시 더 여러 번 보시면서 익히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새벽 신자예요. 새벽이 언제예요? 해가 뜨는 시간. 그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이 글자는 해일자로 보면 되겠죠. 해가 언제 뜬다고요? 새벽에. 새벽신. 우선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고요. 신이라는 음은 여기서 왔겠죠. 이 글자가 용진. 진이니까 신으로 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보통 모음이 비슷한 거는 거기서 흘러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냐? 용이 하늘로 승천을 할 때는요. 사람들이 보면 안 돼요. 사람들이 보면 안 된다는 얘기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보게 되면 이 용은 이무기, 즉 뱀이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용이 하늘로 승천할 때는 아직 다 사람들이 자고 있는 시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해가 뜨는 시간. 그때가 언제죠? 새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새벽 신자가 되고요. 네, 다음 글자를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요. 큰띠 신자라고 하고요. 신이라는 음은 여기에서 왔어요. 자, 그러면 큰 띠가 무엇이냐면 예전에 나라에 큰 공원을 세웠을 때 임금으로부터 받았던 띠가 큰 띠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게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실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쉽게 큰 띠 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은요, 그 의관이라고 해서 남자들이 입었던 정장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에 끼워서 썼던 그 모습에서 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의 큰 띠 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힘쓰다의 뚫타로 보셔도 돼요. 뭔가 사회에 힘쓰듯이 뚫듯이 노력을 해서 나라로부터 받았던 실이 큰 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큰 띠 신자고요.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살필 심자라고 해요. 살피는 게 뭐예요? 자세하게 보는 걸 살피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어떤 의미냐? 요 글자를 먼저 아셔야 되겠죠? 우리가 배웠던 글자, 차례 번자예요. 밭전자에 분별할 변자가 있는 거죠. 밭에다가 씨앗을 뿌릴 때는요, 종류와 시기를 잘 분별해서 차례차례 심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례 번자였었죠. 자, 위에 보시면 집이 있죠. 집에 가서도 어떤 일을 할 때는요, 차례차례 하는데요, 빠진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살펴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살필 심자가 된 거고요. 심판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찾을 심자고요. 어떤 의미냐면,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장인공자가 있죠. 장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만드는 사람이라고 했죠. 장인이 어떤 물건을요,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 물건이 굉장히 작은 물건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작은 거에 관심을 잘 안 갖는데 장인이 만든 물건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갖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들이 만든 물건들을 뭐 하기 시작했어요?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찾을 심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면 찾을 방자가 돼요. 그래서 신방할 때 쓰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을 준비해 볼까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요, 언덕 아자예요. 언덕이라고 하는 의미는 벌써 여기서 나왔죠? 자, 이 글자는 오를 가자예요. 가에서 아라는 의미 흘러왔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어떤 의미냐면, 자, 입구자가 있고요. 이 글자는요, 장정 정자 또는 고물의 정자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장정으로 해석할게요. 장정이 뭘까요? 네, 신체 건강한 우리 젊은 청년들을 장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때요? 갈고리 하나만 주어줘도 나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글자가 장정정자가 돼요. 장정이요, 입으로 거친 숨을 몰아내쉬는 것처럼 오르기 힘들었던 곳이 언덕이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글자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장정들조차도 입으로 거친 숨을 몰아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오르기 힘들었던 곳이 언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언덕 아자고요.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큰 산 악자예요. 자, 중요한 글자고요. 산은 산인데 어떤 산이냐? 크기가 큰 산이라고 본 겁니다. 우리 외산자 이렇게 쓰잖아요. 산이 보통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산 위에 우리가 배운 무슨 글자 있어요? 언덕 구자가 있죠. 하나의 언덕이 더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산은 규모가 어떤 산이에요? 큰 산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큰 산 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암자고요. 우리 현대인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 암이죠. 자, 여기에서 힌트를 찾으시면 되겠죠. 이 부수가 뭐예요? 병과 관련된 부수죠. 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글자가 바위암자예요. 어떤 의미냐면 산이 있고 물건 품자가 있어요. 산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물건이 뭐예요? 큰 바위잖아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바위처럼요, 세포들이 딱딱하게 굳어져요. 그래서 그게 다 나중에 덩어리가 지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암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자, 그 세포들,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바위처럼 단단하게 굳어진다라고 해서 이 병이 바로 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바위 암자에서 음이 온 거고요. 그래서 암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중요 글자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병에 걸리면 세포가 바위처럼 단단해지더라 이겁니다. 그게 암이에요. 다음 글자 볼게요. 자, 이 글자는 병자고요. 우리 질병이라고 하죠. 그때 쓰이는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울타리가 있죠. 울타리 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죠. 모여 있으면요, 우리 호흡기 질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렇게 전염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병이 전해지겠죠. 그런 의미의 병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우리 배웠던 병질자 쓰게 되면 질병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다음 글자를 준비해 볼게요. 네,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요, 막을 애자 또는 거리낄 애자라고 하는데요. 자, 막는 게 뭐예요? 뭔가 내가 하는 것에 방해를 하는 게 막는 거잖아요. 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작다가 있죠. 그리고 아침단자가 있고 돌석자가 있죠.
아침에, 예전엔 농경사회니까 아침에 농사를 지으러 밭에 가겠죠. 밭에 갔더니요, 작은 돌멩이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작은 자갈들이 있는데 여기에다 씨앗을 뿌려야 자갈 때문에 그 싹이 돋아나지 못하겠죠. 그래가지고 이 작은 돌멩이들을 다 하나하나 골라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아침에 가서 원래는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작은 돌멩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바깥으로 골라내야 되겠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나절이 소요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작은 돌멩이는 내가 농사 짓는 것을 뭐 한 거예요? 막아선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막을 해자가 되는 거고요. 자, 아까 거리끼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어떤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침에 농사 지으러 갔는데 이 작은 돌멩이들이 나에게는 결국에 일을 할 수 없도록 거리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는 막을 해자 또는 거리낄 해자가 되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막을 방자를 쓰게 되면 뭐가 돼요? 방해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막을 장자를 쓰게 되면 뭐가 돼요? 장애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시험에서 나올 때는요, 이 글자랑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연결을 시키셔서 장애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글자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거 말씀을 드리면 옛날엔 전쟁이 많았죠? 전쟁을 치를 때요, 적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언덕 위에 일찍이 올라서 있었겠죠. 올라서서요, 적이 들어오는 경로를 딱 바라보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다가 그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쳐서 막잖아요. 그래서 막을 장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재앙액자고요. 재앙이 뭘까요? 내가 원치 않았는데 나에게 다가온 불행을 재앙이라고 하잖아요. 이 벼슬은 굉장히 높은 벼슬이었어요. 근데 이 벼슬이 갑자기 쫓기는 신세가 돼서 어떤 언덕 밑에 있는 바위 밑에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숨는 신세가 돼버린 겁니다. 이 사람한테 뭐가 닥쳐온 거예요? 재앙이 닥쳐온 거라고 본 겁니다. 그런 의미의 재앙액자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진액액자고요. 진액이 뭐예요? 우리 식물들이요, 밤에 스스로 만들어내는 물이 있죠. 그것을 진액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글자가 밤야자예요. 어떤 의미냐면, 자, 요 글자 우리 달월자죠. 달이 높이 뜨는 시간이고요. 사람들의 행동은 느려지는 시간입니다. 자, 늦다가 들어갔죠? 사람의 행동이 늦어지는 시간. 그때가 언제예요? 밤이라고 본 거죠? 이 밤에는 식물들이요, 스스로 뭘 만들어내요? 물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어요. 그 물이 뭐라고요? 진액이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진액액자고요.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어조사 야자예요. 사실 어조사라고 하는 거는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어떤 말에 쓰여서 그 말을, 문장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요. 야라고 하는 음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야,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글자가 언제 쓰이냐면 의문형에서 쓰이는 글자예요. 뭐뭐한가라는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의미를 그냥 굳이 만들어 보자면, 이 마을에서는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었던 사람이 있었던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런 의미의 그냥 의문형에서 쓰였던, 네, 그냥 하나의 어조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조사 야자라고 하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